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 구조 중에 하나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확보 정도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형태도 달라지고 금융 조건도 크게 변경되게 됐죠.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브릿지 대출을 살펴보면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 금융 자금 조달 같은 것이 필요 없겠지만, 실무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땅에 건물을 올리는 경우에도 건축자금 대출을 대부분 받고요. 대부분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토지 가치의 이제 LTV 80% 정도를 매겨서, 이를테면 100억짜리 토지면 80억 정도의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더 나가서 이 토지에 건물을 올려서 팔면 분양수익금으로 15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본 PF 절차를 통해서 150억의 일부인 120억, 130억 공사대금 다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죠. 지역주택조합의 브릿지 대출에서는 9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획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도 청구권, 사업 승인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먼저 지역주택에 대한 브릿지 대출이 실행되려면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설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주택법상의 이제 비법인 사단으로 일컬어지는데 인감도 없고 법인 등기부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원들이 모여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자라고 해서 창립총회를 하고 임원단을 구성하고 그 정관에 따라서 수권행위를 주는 것이죠. 주택건설 대지의 80%에 해당하는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조합을 설립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올 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80% 이상의 사용권원뿐만 아니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브릿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사용권원, 또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되겠지요. 지역주택조합이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진위 단계에서 브릿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예 되도 않는 초창기 단계부터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거의 80% 이상, 거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추진위라면 설립 인가 신청을 이제 관할관청에 내놓은 상태에서 일단 브릿지 대출을 실행하고 추후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대환이나 금융조건을 변경하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대지의 이제 80% 이상, 15% 이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이 주택건설 대지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실무상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속시설, 이를테면 놀이터, 단지 안에 있는 양로원 이런 부분들은 주택건설 대지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아예 큰 도로들 또는 공공시설,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은 주택건설 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례로 80%를 확보해야 되는데, 짓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 면적 빼고 양로원 빼고 하면 80% 확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곧 주택조합 설립되니까 대출해달라.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금융기관 쪽에서는 학교 단지 안에 들어있는 학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8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아니고 부대시설, 공시설까지 포함한 주택건설 대지의 80% 정도, 또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9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매도 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나머지 5%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 팔겠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100% 매수가 됩니다. 그분들은 하셔야만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95% 확보를 기점으로 해서 본 PF,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자금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게 되고요. 브릿지 대출 같은 경우에도 80%만 그 소유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그래서 브릿지 대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95%에 거의 근접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본 PF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브릿지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30%, 40%, 60% 모으는 것보다 80%에서 90% 사용 권한 확보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93%에서 95% 넘어가는 게 더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브릿지 대출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처음에 95% 다 확보되어 있다면 브릿지 없이 본 PF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무상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브릿지 대출을 통해서 95%에 근접하는 토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매매 잔금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95%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조합에서 그 사업 부지 중에 그 부분을 빼고 예를 들어서 두세 필지 정도면 그 두세 필지 빼고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서 승인받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사업 승인이라든지 이런 심사 절차가 꼭 법률적으로는 제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어떤 관할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제외사유를 납득할 수 없으면 모두 사와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시공사와의 MOU를 체결하는 것도 지역주택조합의 브릿지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등급이 높고 도급순위가 높은 시공사가 MOU를 체결한 상태라면 당연히 브릿지 대출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본 PF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 정도가 아니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보통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본 PF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조건이겠지만 브릿지 대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본 PF의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본 PF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MOU 체결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MOU 뭐냐면요, 메모랜드 오브 언더스탠딩이라 그래서 양해각서예요, 양해각서 우리말로. 근데 공사 도급 계약과 같이 강제하는 어떤 강력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있지는 않고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95% 이상의 사용권한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평당 얼마의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럴 의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양해각서, 합의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면요. 조합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지, 토지 확보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을 설립하는 데 문제없는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또 시공사와의 MOU가 어느 정도 체결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지역주택조합의 브릿지 대출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형태뿐만 아니라 금리를 어느 정도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또 담보 조건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브릿지 대출을 담당하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브릿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라든지 임원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